2026년 새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노동자 보호와 안전 강화, 생활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 진행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외국인 보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새 심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체류자 벌금 부과와 비시민권자 재항군인 구금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라팔마의 한인운영 미용실에 70대 여성이 운전한 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가에 있던 손님이 가까스로 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공간을 ADU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밤사이 세입자 차량을 무더기로 견인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앤드류박 파운데이션이 한국계 청소년 현악 연주자들을 위한 소리다리형 아티스트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발자는 세계적 연주자들과의 협연 기회가 주어집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2026년 새해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임금, 배달법, 교통벌점, 학교 스마트폰 규제, 노점상 처벌, 고령자 재산세 감면 등 광범위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신영주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는 2026년을 앞두고 뉴욕주와 뉴저지주 그리고 연방 차원의 제도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 교통안전 규제 강화, 주거세금 부담 완화, 디지털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뉴욕주에서는 최저임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인상됩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 다운스테이트 지역은 시간당 $17, 업스테이트 지역은 $16 이상으로 오릅니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과 배달 종사자들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배달 노동자 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앱 기반 배달 노동자에게는 임금 산정 내역이 포함된 서면 명세서 제공, 급여는 급여 주기 종료 후 7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주문 시 팁 선택 화면 의무화, 팁 최소 옵션 10% 자동 표시 등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배달용 전동 자전거는 반드시 인증된 안전기준 제품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통 규제도 강해집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이 기존 18개월 내 11점에서 2년 내 10점으로 강화되고 과속, 신호위반, 휴대전화 사용 등 주요 위반 항목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향됩니다. 택시와 라이드쉐어 운전자, 장거리 통근자들은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점상과 푸드밴더를 둘러싼 처벌 방식도 바뀝니다. 2026년 3월 9일부터는 기존 형사처벌 대신 벌금이나 민사처벌로 전환돼 단속 부담이 다소 완화됩니다. 교육정책에서는 공립학교 교내 스마트폰 전면 사용 금지 정책이 2025에서 2026 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벨투벨 규정을 주 전역에 도입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 장애학생, 통역, 수업용 기기 등은 예외로 해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 인정됩니다. 또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병가, 안전휴가 제도가 강화돼 질병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주거 문제, 법적 절차 등의 사유로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5.92달러로 인상됩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만 65세 이상,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환급액은 6,500달러로 기존 감면 제도와 통합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인슐린, 천식 흡입기, 에피펜 등 필수 의약품의 보험 공제 면제와 월 부담 상한 제도가 도입돼 만성 질환자의 약값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2025년에 통과된 OBBBA 법안의 핵심 조항들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맞벌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부담 완화가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육비 비과세 계좌 공제 한도는 기존 $5,000에서 $7,500로 확대되며 팁소득, 초과 근무수당,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구조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변화는 지니어스 액트로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즉 달러 연동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국 규제 법안입니다. 2026년 중반 이후에는 모든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1:1 준비금 보유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 연방금융 규제를 받게 됩니다. 2026년부터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변화는 저임금 노동자, 배달 종사자, 자전거 이륜차 이용자, 노점상, 학부모, 고령주택 소유자, 만성 질환자, 맞벌이 가정, 디지털 결제 이용자까지 일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외국인 입국 보안 심사 강화를 위해 조자주 애틀랜타에 새로운 이민심사센터를 세웠습니다. 이번 조치로 모든 이민 신청자와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안 검토가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에게 $5,000 벌금을 부과하는 새 방침과 비시민권자 제한 군인의 구금 사례가 알려지며 이민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새 입국심사센터인 베팅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새로 이민을 신청한 사람은 물론 이미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승인받은 체류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보안심사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강화, 그리고 이민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에들로 국장은 이민 사기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 센터에서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 분석, 법 집행기관과 정보기관 데이터의 교차 검증, 공개 정보 기반 배경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 앞으로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 등 고위험 국가 출신자가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승인 이후에도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사 강화로 이미 승인된 체류 신분이라도 비자 동결이나 취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절차가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애틀랜타 심사센터 설립을 계기로 절차의 초점이 신속 승인에서 위험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체류자에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국경수비대 마이클 뱅크스 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4살 이상 불법 체류자에게 체포비용 명목으로 $5,00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국 경로나 체류 기간, 절차와 무관하게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BBBA 법안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체포 비용을 최소 $5,000로 규정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 변화의 여파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등 19개 위험국 출신자의 심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사전 통보 없이 시민권 선서가 취소되거나 행사장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 복무한 비시민권자 제한군인이 구금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15살 때 자마이카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갓프리 웨이드는 미 육군 복무 경력을 가진 제한군인입니다. 그는 조지아 코빙턴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이민 단속국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 군 복무자 보호 지침을 철회한 뒤 발생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웨이드는 현재 조지아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수감 중입니다.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비시민권자 제한군인 구금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캘리포니아 라팔마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7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손님이 간발의 차로 충돌을 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라팔마 지역의 한 미용실 내부. 창가 쪽 의자에 앉아있던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던 공간으로 순간 큰 충격과 함께 흰색 SUV 차량이 유리창을 뚫고 내부로 돌진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지난 4일 오후 12시 56분쯤. 장소는 라팔마에 있는 미용실 매직헤어입니다. 폭스 11 뉴스에 따르면 이 차량은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로 당시 이 차량은 유리창을 깨고 미용실 카운터까지 차량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사고 직전 창가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 손님이 간발의 차이로 몸을 비켜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습니다. 업소의 CCTV 영상에는 충돌 순간 유리 파편이 튀고 사람들이 놀라 피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미용실 업주 제이슨 이 씨는 폭스 11 인터뷰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손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피했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아 하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Nobody hurt. That's why I believe the God.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공간을 소형 주거시설, 이른바 ADU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물주가 세입자 차량을 한밤중에 일제히 견인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주차장을 ADU, 즉 부속 주거시설로 전환하려는 건물주와 이를 반대하는 세입자들 간의 갈등이 차량 강제 견인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501 사우스 킹슬리 드라이브 5번가 인근에 위치한 건물로 세입자들에 따르면 건물주는 지난 8일 새벽 6시 30분쯤 2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세입자 차량 8대를 기습적으로 견인하고 공사 펜스 설치를 시도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9일 새벽에야 이웃의 연락을 받고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세입자 로런 실리는 견인차가 와 있다는 문자를 받고 놀랐다며 당장 출퇴근도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고, 다른 세입자들도 견인이 된 차량을 되찾기 위해 수백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건물주와 관리업체 측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ADU 공사를 위해 주차 공간을 비울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로스앤젤레스시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건물주 마크 나삽은 불법이었다면 건물 안전국이 이미 공사를 중단시켰을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 계약은 수정될 수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임대 계약서에 주차 공간이 명시돼 있다며 일방적인 계약 변경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한 차례 공사 중단과 관련한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도 건물주가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오는 1월 30일 주 대법원에 사법심사가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주차 구역을 5개의 ADU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는 주거난 해소를 위한 LA시의 ADU 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제시한 월 200달러의 임시 렌트 인하는 주차 공간 상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며 영구적인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더헛 LA시의원실은 코리아타운은 이미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주택국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공간을 둘러싼 ADU 개발이 강제 견인과 집단 항의로까지 확산되면서 주거권 보호와 도시주택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앤드루 박 파운데이션이 소리다리 영 어리스 프로그램 첫 시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18세 한국과 한국계 미국인 현악 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세계적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뉴욕 한국문화원과 협력한 무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박 파운데이션이 주최하는 소리다리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이 첫 시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5세에서 18세 사이에 한국과 한국계 미국인 현악 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실제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집 분야는 바이올린 2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등 총 4명입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영 아티스트 펠로로 선정돼 집중 리허설을 거친 뒤 뉴욕 한국문화원과 협력해 열리는 우승자 콘서트 무대에 오릅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1,000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협연진도 화려합니다. 링컨 센터 체인버 뮤직 소사이어티, 세인트 루크스 오케스트라, 어파크라이, 더 나이츠 등 미국 정상급 단체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첼리스트 미하이 마리카는 최근 세계적인 타카치 콰르텟의 신임 단원으로 합류했고, 예술감독 우예주는 세인트 루크스 오케스트라 최초의 한국인 단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과정을 넘어 전문 연주자와 학생이 동등한 파트너로 무대를 만드는 협업형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진학이나 오디션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무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은 액셉티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 마감일은 12월 15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앤드루 박 파운데이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파인부시 지역의 한 스파에서
한인 2명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포트 디스패치에 따르면 크로포드 경찰국과 뉴욕주 경찰은 뉴욕시 북단 오렌지 카운티 파인부시에 있는 비비 아로마 스파에서 단속을 벌여 44살 김기영 씨와 57살 은박 씨를 지난 3일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스파의 직원들이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로포드 경찰국은 이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석방됐으며 오는 15일 크로포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경찰은 포트리 인근 조지 워싱턴 브리지 부근 뉴저지 턴패크에서 트럭 운전자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한 뒤 한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2월 8일 오전 7시 27분경 북쪽 방향 이너로드웨이 121.4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터빌트 트랙터 트레일러와 프라이트 라이너 트랙터 트레일러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피터빌트 트럭 운전사인 시카고 출신의 랜딜 루네즈가 사고 후 언쟁 도중 프라이트 라이너 운전자에게 다가가 금속재 야구 방망이로 폭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루네즈는 가중폭행과 불법 목적의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 기소됐으며 향후 법정 출석을 앞두고 석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뉴저지주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트럼프 계좌를 자동으로 개설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계좌는 개인연금 계좌인 IRA와 유사하며 출생 후 소셜번호가 발급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정부가 1회 한해 $1,000를 지급합니다. 또한 델 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최고 경영자가 $60억 이상을 기부해 약 2,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추가로 $250가 지급됩니다. 부모나 고용주, 지자체 등도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계좌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의무 투자됩니다. 18세 이전에는 인출이 금지되며 18세 이후에는 교육비나 첫 주택 구입 시 페널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BBBA의 일부로 미래 세대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외 송금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6년 만에 지정거래 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도를 연 $100만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은행은 연 $100만, 소액 송금 업체는 업체당 $50,00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금융기관을 합쳐 연 $100,000까지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000를 넘길 때 특정 은행을 지정해야 했던 의무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유학비, 생활비, 해외 직구 등 일상적인 송금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의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해외 송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돼 편법 송금 차단과 관리 효율성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